안녕하세요. 사풀TV 이승인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 대출 금융정책을 총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에 대해서 방송을 시리즈로 쭉 진행할 예정인데 저희 사풀TV 홍보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풀TV는 정책 변수 3가지, 세금정책, 금융정책, 그리고 공급정책 중에 하나인 주택 청약 정책, 이렇게 3가지 주택 변수를 모두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또는 자녀분들에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해주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따라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에는 일반 공급, 특별 공급, 우선 공급이 있는데 올해 11월 16일 날 특별 공급 관련된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택 청약, 특별 공급과 우선 공급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 공급이 어떤 종류가 있고 내용이 어떻게 되고 배정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를 해드리고 관련해서 오늘도 역시 정 PD와 함께 Q&A도 재미있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공급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기간 추천 특별공급이 있고, 다자녀 특별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 특공, 생애 최초 주택 특공,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율과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추천은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특별공급하는데요. 국민주택만 5%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이런 분들에게는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이렇게 10%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자녀 특별공급은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 다자녀는 태아나 입양을 포함해서 자녀가 3인 이상 되는 경우부터 다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공공분양의 경우는 소득 기준이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가 조건입니다. 이렇게 다자녀 특별공급은 요건을 맞춰서 배점 기준에 따라서 고득점 순으로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는데 동점이 될 경우는 다자녀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먼저 자녀수 순으로 배정을 해주고 그래도 동점이 나오면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는 청약 신청자의 나이, 고령자 수준으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인데요.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 이렇게 배정을 하고 조건은 일반 공급 1순위 요건 그리고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을 하신 분들이 요건이 됩니다. 여기서 직계 존속 3년 이상 계속 부양은 중간에 부양이 끊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반을 부양하다가 1년을 쉬었다가 다시 2년 반을 하면은 통산 5년 부양했지만 요건에서는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은 역시 소득기준 120% 이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국민주택은 순차별로 분양을 해주고 민영주택은 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노부모 부양은 노부모가 모든 사람들이 최대 2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처럼 자녀 숫자로 배정을 할 수는 없고 동점이 나올 경우는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혼부부 특공입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생초 특공은 저희들이 9월, 10월경에 개정 예정 발표가 있을 때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공은 국민주택은 30%, 민영주택은 20%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어서 신혼부부 특공에 가장 많은 비율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혼의 요건은 혼인기간 7년 이내를 말합니다. 혼인하시고 7년이 안 됐으면 청약 특별공급에서는 아직 신혼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계속해서가 또 나왔습니다. 중간에 샀다 팔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혼인신고일의 의미는 결혼식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에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7년의 기간을 카운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인데요. 이 부분은 올해 11월 16일 일부 개정사항이 반영돼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 25%, 민영주택 공공택지는 20%, 민간택지는 10% 이렇게 배정되어 있고 세대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되고 일반 공급 1순위 요건을 갖추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특별공급에 대해서 기본적이고 전체적인 사항을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 내용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항 몇 가지를 Q&A로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특별공급 제도는 사회적 배려로서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그럼 모든 주택이 특별공급 대상이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 특별공급 대상 중에서도 고가주택은 제외되는데 투기가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잖아요. 투기가열지구에서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이 타입이 있잖아요. 그 타입별로 판단을 하는데 그 타입형 단위에서 분양 최저 가격이 9억이 넘어가면은 그 타입은 전부 청약에서 제외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청약할 때 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도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통장에 대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정대리도 청약 통장 가지고 있어요? 네, 들고 있어요. 청약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전 지금 3년 정도. 그렇구나. 이제 청약 도전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열심히 여기서 공부해서 청약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약 통장에 대한 요건은 종류별로 내용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신혼부부 특공하고 다자녀 특공은 이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하고 6개월만 지나면 돼요. 6번만 내면 된다는 거죠. 국민주택은 6개월이 지나고 6번만 불입을 하면 되고,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표가 있어요.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지역 이렇게 나눠서 평형별로 예치 최소 기준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 이상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부모 부양이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해당 지역의 일반 공급 1순위 요건을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1순위 요건은 국민주택은 투기 가열지구는 2년에 24회 불입, 그 다음에 수도권은 1년에 12회 불입, 그리고 기타 지역은 6개월에 6회 불입, 이 조건이 1순위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투기 가열지구는 2년의 예치 기준금액 납입, 그리고 수도권은 1년의 예치 기준금액 납입, 기타 지역은 6개월의 예치 기준금액 납입, 이 조건이 1순위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이나 생애 최초 특공은 해당 지역의 일반 공급 1순위 요건을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청약 가열 지역이나 투기 가열 지구의 일반 공급 1순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나고, 그리고 민영주택이니까 예치 기준금액이 있어요. 지역별 기준금액을 납입하시고, 세대원이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한 사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시면은 입주자 저축 통장 요건은 충족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청약 공부를 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본적이고 전체적인 사항을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항목별로 기간 추천 특별 공급, 다자녀 특별 공급,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그 다음에 신혼부부 특공, 생초 특공까지 시리즈로 쭉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리즈 방송에 쭉 따라오셔서 내 집 마련에 사풀TV가 일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다면 밑에 나가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